그래서 저는 갔을 때 정말 재수없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게 살아있는 노하우고 그걸 타고 들어갔을 때에는 나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된다고 했거든요. 투자라는 게 여기서 조금만 틀면은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월급쟁이의 관점으로 결국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데 보통 이제 신입분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결국은 부자는 적어도 이제 몇십억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월급쟁이 연봉으로 해서 3천만 원으로 정말 50억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물건이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저의 입장으로는 막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부자가 되었을 때, 빌딩주가 되었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빌딩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전기 나가거나 뭐 누수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우선은 저도 아직도 직장인이고요. 제 첫 연봉이 2010년도 그때 2,500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연봉이 작으면 투자금을 모은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한꺼번에 50억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물건은 없고요. 그런 거는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저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500밖에 없어. 제가 딱 2,500까지 시작했거든요, 투자가. 근데 어쨌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엄청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매를 시작해서 아파트, 상가, 사업, 그다음 뭐 법인 투자, 지금 이제 토지 투자까지 남들은 아파트 투자만 해서 뭐 100억, 200억 벌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많은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거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감은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뭐 건물주 되는 것도 걱정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근린상가든 건물주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근린상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근데 대신에 공실의 걱정이라든지 월세 수익률이 안 나왔을 때 그 매매가 상승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생길 거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뭐 몇 년 전에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똑같이 아파트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스터디에 오셨으니까 도움되는 투자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 방법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변화하는 투자 기술도 본인도 얻어가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은 3천만 원 가지고 10명이 모이면 3억이잖아요. 3억 가지고 10몇 억짜리 물건을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몇천 버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3억 가지고 또 몇천만 원 버는 건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의 폭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적은 돈이지만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할 것 같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3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갭 투자를 하면 양도세로 빼면은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공투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 것에 좀 확실히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되는 거예요. 공투를 활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매매가가 정체이자 하락으로 어느 정도 당분간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실투자금 최소화하는 걸로 하겠죠. 저는 예전 2014년, 15년도 때 실투자금 딱 1,000만 원 이내로 무조건 아파트를 잡았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3천만 원 가지고 뭐 단번에 50억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50억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없긴 했었거든요. 제가 뭐 많이 가져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긴 했지만 공투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투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했을 때도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갔을 때 함께 좋았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할 때도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부족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얘기하면은 그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또 아까도 처음 얘기 드렸다시피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나는 바쁘니까는 내가 머리로 움직일게, 너가 몸으로 움직여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난 몸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난 머리가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워가는 거라고는 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돈이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전 보면서도 보면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일 얘기 드리지만은 복기를 많이 해보셔야 했던 것은,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이 모임 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그 생각이 들면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저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저게 있는데 내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야? 라고 하면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를 자랑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정말 재수없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게 살아있는 노하우고, 그걸 타고 들어갔을 때에는 나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된다고 했거든요. 투자라는 게 여기서 조금만 틀면은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근린상가 빌딩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빌딩 사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안 좋은 빌딩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3천만 원짜리 빌라 주면은 비세고 하면은 달라고 하잖아요. 30억짜리 빌라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좋은 빌딩 사면은 문제 없으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저희 조원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는 아직 훌륭한 선수는 아니지만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훌륭한 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장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상무하시는 분, 포지하시는 분, 뭐 본인 입장이 다 틀린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 성공하는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나중에 PPT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정말 내가 성공한 투자자로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꾸준하게 내 몸에 배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꾸준함이 있어야지만이 계속 그냥 그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꾸준함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물건 검색을 합니다. 30분 정도는. 그냥 그런 시간을 그냥 가져놨어요. 내가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물건을 볼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저의 또 다른 습관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건 분석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걸 할 때, 저는 그때 물건을 많이 봤던 거, 그리고 많이 찾았던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물건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물건도 많이 있고, 그냥 조금 더 좋은 습관과 그냥 부지런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몇 달이 된지 뭐 1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쉬지 않고 물건을 다 봐야 돼. 공매도 다 봐야 돼. 경매도 다 봐야 돼. 일반 매매도 또 봐야 돼. 라고 해서,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쌓이다 보니까 한 하루에 한 30분?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되는데, 저는 그걸 다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습관이 저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분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신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축을 기회가 되는 세대 빨리 좀 해보고 싶은데, 현재 주위에서 듣기로는 뭐 금리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소리도 있고, 대신에 철급값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많이 힘들다. 계속 주변을 강남을 좀 돌아다니면 신축은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런 뭐 얘기만 듣기로는 좀 복잡해서 요즘 신축을 하기에는 어떤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물가는 뭐 계속 오르고요. 그러면서 건물값도 계속 오르기는 해요. 근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일 좀 그 걱정인데, 빨리 신축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도 빨리 하고 싶거든요. 결국은 땅을 싸게 사면은 그만큼 제가 조금 더 비싸게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결국 원재사 값은 계속 오를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그 대신에 결국 빵값도 계속 오르겠죠. 지어진 건물의 가격도 오를 건데,
결국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새 건물이 결국 필요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재료값이 뭐 전쟁이라든지 막 이런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100이었다 그러면 한 80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재재 값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아, 네. 신축이라 그러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업성이거든요. 그냥 다른 거 뭐 그 건축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 토지를 사서 돈을 댈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겠죠. 예. 저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많이 중요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강남에 지어 그러면 강남스럽게 짓는 거를 목표로 가고서 가는 거예요. 강남은 강남스럽게 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남에다 강남스럽게 지으면은 강남 사람들이 삽니다. 돈을 써요. 그런데 저기 다른 지방에다 강남스럽게 짓잖아요. 그럼 건물 가격 쳐주나요, 안 쳐주나요? 안 쳐줍니다. 그들한테는 똑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명품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매니아한테 가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은 오 너무 좋은 거네라고 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명품백이라 하더라도 저기 다른 분한테 갖다 주면은 뭐 그냥 똑같은 가방인데 거기다가 막 뭐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신축을 했었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는 지금도 다 신축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신축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반영합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똑같죠. 지금 이제 원자재가 오르면서 이제 안 지을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 돈 더 줘야 돼. 근데 그런 거는 대한민국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은 강남스럽게 지는 게 가능하다. 그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50억짜리 토지에다가 50억짜리 토지인데 거기다 공사비를 10억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보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안 맞잖아요. 토지 가격이 50억인데 건물을 10억을 더하면은 그거는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토지값 대비. 우리가 신축한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면은 답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건축물 가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보면은. 토지값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업성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